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럼라이더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반 도로에 들어오는 자전거에 대한 실시간 영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실시간 영상을 한 김에 제가 여러분들이 자전거가 도로에 갈 때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제가 항상 말하자면 이건 제 내피식이고 제가 조사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틀린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악플을 다시면 아시죠? 차단 안녕. 자전거 운전에 대한 오해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많은 분들이 자전거 속도 제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킥보드 영상도 올렸었죠.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제한 속도가 있어요. 하지만 자전거는 제한 속도 없어요. 속도 제한이 없고 자전거는 사람의 인력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법상으로 속도 제한을 두기가 되게 애매해요. 뭐라고 들 겁니까? 근육량이 30, 40kg 이상 되시는 분들은 속도 40이야? 연약하신 분은 속도 20이야.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동력을 써서 가는 게 아니고 사람 인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전거는 속도 제한이 없고요. 저희가 이제 한강길에 같은 데 가서 보시게 되는 거는 공고속도 표지판입니다. 공고속도. 그래서 도사에서나 이런 데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20km, 25km 이하로 가라. 이제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그 정도 속도로 갔을 때 사고 확률도 낮아지고 사고가 났을 때도 개인이 이제 피해를 덜 보는 속도를 권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속도 제한이 아닙니다, 절대. 자전거는 사람 힘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오토바이나 전기 자전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문제시 될 킥보드랑은 다른다는 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전 세계 국가에서도 아주 특수한 경우 말고는 자전거에 대한 속도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속을 했다. 이제 자전거는 공고속도이기 때문에 그 가속이라는 의미도 좀 애매하긴 하네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가속을 했다. 양방 똑같은 과실로 사고가 났는데 이분은 공고속도 이하로 갔고 이 사람은 가속 30, 40으로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는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속도를 많이 낸 사람에게 과실 여부를 더 주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게 위법행위나 사고 났다고 가속을 했다고 이 사람이 모든 과실을 가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속도를 많이 냈을 경우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전거를 즐기는 건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주변을 보면서, 경치를 보면서 천천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운동삼아 빨리 달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그걸 어디 장소에서 어떻게 즐기냐를 본인이 잘 선택하셔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남한테 민폐 끼치고 자전거 타는 건 내가 운동하고자 하면서 나한테 민폐 끼치는 건 잘못된 거고, 자전거에 대한 문화의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또 천천히 가지만 이게 피해를 주시는 분들 계시긴 하잖아요. 적절한 환경에서 적절한 장소에서 자기한테 맞는 자전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에 대한 오해를 또 많이 하시게 되는데, 제가 영상에 항상 얘기를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강길에 있는 자전거 도로는 대부분이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니에요.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고가 났을 경우는 오토바이랑 차가 사고 나면 오토바이가 더 보호를 받잖아요. 그건 똑같아요. 보행자가 자전거보다는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와 사람이 사고가 나면 일단 자전거가 더 커요. 그건 알고 계셔야 되고, 인도와 분리가 돼 있더라도 한강길은 대부분 자전거와 그 보행자 겸용 도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갈 권리에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그 사람들이 자전거를 통행하는 그 도로에서 주의를 살피지 않고 움직이거나 해서 자전거에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들이 많긴 하죠. 그런 분들은 조금 인식을 바꿀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횡단보도에 보시면 자전거 갈 수 있는 길 그려져 있는 게 있죠. 그거는 자전거 전용 도로예요. 그래서 여기가 보행자가 들어와서 사고가 났을 경우는 보행자에도 과실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자전거 전용 도로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긴 해요. 그게 정확하게 자전거 전용 도로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주행을 하시면서 보행자와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 자전거를 즐기고, 그리고 보행자는 보행자 나름의 즐거움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전거가 자도를 갈 때 규칙을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차선의 절반 안으로 자전거를 주행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차선 절반 안으로. 그러면 이제 한 3분의 2 정도가 한 도로에 공간이 남잖아요. 근데 그 도로가 자동차가 추월하라고 주는 공간은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쪽에서 추월을 하게 되면 동일 차선에서 추월을 하는 걸로 됩니다, 법적으로는. 그럴 때 운전자분들 그 사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원래는 차선을 변경해서 마지막 차선에 자전거를 타시는 자덕분을 추월을 하셔야 되는 거고, 하지만 편리상 그렇게 하기에는 교통량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손을 물고 3분의 2 지점으로 추월을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는 잘못됐다는 거.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시게 되면 운전자 과실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 사실 알고 계셔야 되고,
자전거 타시는 자전거 여러분들도 그 차선의 3분의 2가 차가 지나가라고 만들어져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왜 3분의 2 지점을 채워두냐? 그럼 자전거가 중간 넘어서 가는 게 더 안전하지 않냐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자덕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3분의 1 구간에서 가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자전거가 운행을 할 때 뭐 바람이나 아니면 안에 홀이나 턱을 받고 자전거가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오른쪽으로 넘어지면 인도예요. 근데 왼쪽으로 넘어지게 되면 차도로 자전거가 넘어지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일이 발생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3분의 2 구간을 띄워두는 겁니다. 차가 추월하라고 비워둔 곳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절반의 3분의 1 구간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셔야 혹시나 이루어질지 모르는 낙차 같은 사고로는 큰 사고가 안 나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실 처음 아셨죠? 여러분들 꼭 인지하고 계세요, 자전거를.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됐으니까 차선에서 저희들한테 굉음을 내거나 위협 운전하는 운전자보다는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당신이 왜 우리를 위협을 하느냐? 원래 당신은 우리를 추월을 할 때 차선을 변경해서 추월을 해야 되는 거다. 나는 법규에 맞게 절반 안에서 주행을 했고 이 절반 안에서 왜 주행하는지 당신은 알고 있느냐? 라고 운전자한테 꼭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전거가 일반 공도를 달릴 때 보면 자전거가 차보다 빠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도를 못 내거나 아니면 초보자분들이 이제 너무 교통이 이제 불편할 수 있을 정도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앞차가 천천히 가고 뒤차가 규정 속도 아래로 갔을 때는 이 차가 비켜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앞차가 고속주행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 앞차가 천천히 간다고 해서 뒤에서 앞에서 비켜줘야 될 의무도 없을 뿐더러 뒤에서 빵빵거리고 이 차에게 위협을 하면 그건 위협 운전이 됩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일반 도로에서 한 20으로 가고 있는데 뭐 50으로 가는 차가 차선을 변경해서 추월하지 않고 계속 뭐 빵빵거리거나 아니면 위협 운전을 하거나 그렇게 하시게 되면 이거는 자전거를 위협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도로교통사고가 똑같기 때문에 위협 운전으로 신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블랙박스가 있다면. 그래서 꼭 블랙박스도 갖고 계시고 이게 피해준다고 차를 더 비켜준다고 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타렉스가 제 일행을 때린 적이 있었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맞게 운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기본적인 상식은 여러분들이 항상 갖고 계셔야 됩니다. 당연히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그 옆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지 확인을 또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내가 너무 느리거나 교통에 문제가 된다 싶으시면 잠깐 이제 도로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 경우에 맞게 A는 지키셔야 되는 게 맞겠죠. 일반 도로 갈 때 궁금한 거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우회전 차선이 있고 직진 차선이 있다. 그럼 자전거는 맨 끝 차선이니까 우회전 차선에서 자전거로 주행을 해야 되느냐. 자전거 탈 때 말하는 가장 우측 차선은 무조건 우측 차선이 아니라 지정차로 외의 마지막 차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회전 차선이 나오고 이제 직진 차선이 있을 경우는 우회전 차선이 아니라 지정차로, 우회전 지정차로 앞에 있는 마지막 차선의 중간에 있는 지점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시는 게 맞아요. 이제 이런 사실을 알게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회전 차선을 타고 가셔서 앞으로 가실 게 아니라 지정차로가 있다면 그 지정차를 제한 마지막 차선에서 자전거를 주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킥보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 그건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법이 개정이 돼서 대여 킥보드는 18세 이상 원동기 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도 아마도 자전거 도로에서 킥보드가 많이 들어올 거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킥보드도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배제할 건 아니고 같이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제 아직 킥보드가 새로운 문화이기 때문에 자전거보다는 시간이 좀 지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장착이 되고 많은 분들이 안전수칙도 알고 있고 기본 상식을 알고 계신데 킥보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문화라서 아마 많은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자덕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 예의나 지식 같은 걸 킥보드 하시는 분들한테 전달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정리를 해서 자덕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운전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일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저도 운전자지만 여성분들이 운전에 미흡한 경우도 좀 많죠. 그러면 괜히 그런 마음이 생겨요. 여성분들이 운전을 잘 못해서 내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면 나중에 여성 운전자만 봐도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줄 것 같다. 여잔데 뭐 여자니까 운전을 졌다고 하지. 여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뭐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런 경우가 비슷한 거지 않을까.
이런 교통법규나 상식을 지키면서 운행하시는 분들 말고 그 외에 잘 상식을 모르고 역주행을 한다든지 자전거 운행이 정말 방해되게 운전하시는 몇몇 그런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모든 자전거가 도로에 올렸을 경우 이렇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운행 안 되게 자전거를 일반 도로에서 운행하시려고 하는 자동차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너무 그렇게 공격적으로 그리고 위험 운전,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 위험 운전이 자기나 홧김에 잠깐의 감정으로 이렇게 미는 거지만 그게 정말 사고로 이어지면 자전거 타시면 진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그리고 운전했던 운전자분도 그 사고 수습이나 그 이후에 트라우마나 이런 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위험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자전거를 타는 저 사람 또 우리의 가족일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가 알다시피 뭐 에너지 전략이나 건강 이런 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 좋은 운동이에요. 좀 더 이제 자전거를 타는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문화 그리고 좋은 생각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자전거 운행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까지 들은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항상 안전운행하세요. 감사합니다.